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지율 침몰과 박근혜 팩터입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신 대로 제가 이 목소리 컨트롤을 잘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침몰과 박근혜 팩터예요. 제목에 침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 또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침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네. 대통령의 당선이 되자마자 그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지지율은 계단식이 아니라 껑충 뛰면서 부정적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갑자기 확 가라앉는 게 아니죠. 갑자기 물이 찰 때까지는, 배에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윤창중이가 예측한 거예요. 네, 이것을 금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시국관에서부터 태도와 자세, 그리고 예컨대 자기 부인 김건희 문제,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이준석 리스크, 또 국민의힘에서의 그 윤핵관들의 처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침몰한다. 네.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단순히 하락이나 또는 폭락이 아니라 아예 침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 불길하고 뭘 떠나서 이건 팩트입니다. 네. 취임 초부터 2달, 한 열흘 지났나요? 네. 2달 2주가 지났군요.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이런 폭락이 없어요. 이런 폭락이. 네? 이런 폭락이 없어요. 조선일보가 비로소 토요일 날 지지율이 너무 폭락해서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주간조선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윤창중이가 괜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윤창중이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인적 구성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진다. 이미 빠졌습니다. 2달 전, 3달 전, 4달 전부터 제가 주장해 온 거예요. 오로지 마이웨이지. 이건 하락이나 폭락이 아니에요. 아예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가라앉아버리는 침몰, 가라앉아서 뜨지 못하는 침몰하는 길,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박보스는 뭐라고 하느냐?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어지간히 하세요? 그 약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싹수가 싹수가, 자, 허니문이라 합시다. 근데 싹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싹수가, 전망이 있어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청와대 해체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 얼마나 그야말로 입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했어요. 제 몫인 거 보세요. 광분해가지고 말이야. 또 이 광분하네. 그거 하지 말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걸로 정권 초반 다 망친 거 아니야. 완전 번아웃 된 거 아니야. 에너지 다 소모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 리스크가 들어오는데. 윤창중이가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렬한 지지자인 거야. 사실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오늘도 좀 그 소리예요. 비관적으로 윤석열을 난도질하고 쑥대밭 만들기 아니라 이거 침몰하겠구나. 명확한 근거를 갖고 나는 얘기를. 명확한 근거, 예증, 네? 역사적 자료, 역사,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경험치를 갖고서 아주 정말 제 나름대로 차돌과 같은 그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이건 침몰입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건 암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실용주의다. 네? 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민생이 중요한 것 100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나 보수 우파가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이거야. 보수 우파가 찍어서 나를 찍었는데 자 그렇다고 하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재명이가 싫으니까 나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난 못 바꿉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노무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 난 못 바꿔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성공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김한길이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갇혀있지 않아가지고 초반 낮은 지지율은 나중에 약이 될 것이라고 해요. 푹 끼고 있네.
어? 아니 대한민국의 좌파, 종북 세력, 이른바 중도층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소위 말하는 좌우 진영 싸움에 이골이 났는데 그 이골이 난 예컨대 좌파나 중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실용주의야,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보수우파가 아니래,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지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웃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응? 이 말은 뭐냐? 윤석열 망해도 좋다, 나만 감투 쓰면 된다는 거야. 응? 응? 이야, 이거 기가 막히는 거야. 보수우파 정권이 아니라는 거냐. 대선 전부터 제가 말해온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한길의 국민통합 무슨 위원회라고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오로지 실용이다. 그래, 실용을 해봐라 이거야.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실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네? 이건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 플러스 이명박 정권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거든. 좌우 도리도리. 윤석열 도리도리 정권이야. 그 결과가 명확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는 거야.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신평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5년 내내 문재인이가 진영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훈련시켜서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면은 이라면 싫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뭐냐? 이건 배신이야, 배신. 보수 우파를 배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명박 정권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진정한 보수 우파였느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우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 이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배가, 그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 이거야. 그 침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보수우파가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보수우파가 빠져나가는 거야. 보수우파가 배에서 타이타닉이라고 해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런데 선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달려가겠다 이러는 거야.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조선일보 주필까지 여기 마시고 작년까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신 우리 유근일 선생께서 뉴델리의 7월 23일 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을 썼어요. 네. 지금 아마 조마이뉴스 시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우리 유근일 선생을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런 관계입니다만, 대통령 선거하고 얼마 전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윤석열 열렬 지지자였어요. 유근일 선생이.
그런데 뉴델리의 7월 23일자의 칼럼을 보면 비판적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썼어요. 나는 비판적 지지자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자. 윤석열 팀이 짠하고 계속 뭘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지치게, 김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 같다. 지지자들에게 속 시원할 연속극을 보여줘야 한다. 연속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속극의 연자도 아닌 거야. 무슨 연속극이야 지금? 어? 단편극도 못 보여주는데 지지자들로부터 신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지지자들로부터 신나게 만들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게 신이 날 수가 있나? 네? 얼마나 답답하면 유근일 선생이 이런 칼럼을 쓰냐고. 불의에 화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격동한다. 점잖게만 나가서는 안 된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다그쳐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준석이 술 마시면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송대관에 네 박자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게 정권이냐고 이게. 당대표란 제가 말이야 징계 6개월 받고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진도 가가지고 송대관 네 박자 무조건이야. 개 목다는 소리 하고 있잖아. 네?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걸 조선일보가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이걸 춘천에 가서 춘천 막수 먹고 김진태하고 막걸리 막 마시고 김진태는 강원도 홍삼이라고 해서 기운 당대표님 기운 내시라 그러고 지난번 뭐 지방선거 때 뭐 강원도를 뭐 5번이나 오셨는데 제 마음이 짠합니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 지금 완전히 보수파 염장 지르는 거야 지금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래? 뭐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재헌절에 뭐라 했어? 7월 17일 날 재헌절에 5.18 광주의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그랬어. 대한민국 국민의 중에서 도대체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몇 퍼센트? 광주, 전라도, 전라북도 빼고 제주도 일부 빼고서 어떤 국민이 국민의 8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게 헌법 정신이라고 해. 재헌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설할 때에 이른바 재헌 헌법을 발표했던 그 재헌절에 5.18 광주 정신이 5월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래요. 이러니 지지율이 올라? 이걸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우파 국민에 대한 이 배신이 이런 지지율 침몰을, 지지율 하락을, 대폭락을 불러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 7월 17일 재헌절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 여론이 7%.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 여론이 7%가 올랐잖아. 보따리 싸자. 안 되겠다. 윤석열 정권한테 이제 보따리 싸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상징적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어. 딱 2명이 있어. 그게 누구냐? 청와대 경제수석 했던 사람이 지금 뭐 어디 은행장 하고 있고,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이야. 이거 완전히 구색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이명박 계열, 노무현 계열. 네? 박근혜 대통령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하기 위해서 온갖 다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내려가고, 당선 때 내려가고, 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내려가고, 갔다 오니까 끝이잖아. 지금 8.15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아직도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 정도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지금도 모조리 들어가 있어. 근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야기 전혀 안 나오잖아. 단 한 명도 안 나오잖아. 이런 가운데 박근혜 지지를 하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 자유우파가 누구야? 그 한마디로 뭐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이야.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일들이 그야말로 속출하는 거야. 이념의 문제야.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침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념의 문제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추념식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5.18 광주의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 보수우파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우파 대통령이 되라고 찍어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뭐야? 노무현과 김대중과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의 대통령으로 돌변한 거야. 돌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수우파의 지지가 꾸준히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거지. 이른바 계단식 하락.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 지지율 하락에 휘발유를 붓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그게 뭐냐? 이른바 대북 정책의 180도 반전. 북한이 핵 개발을 필요하지 못할 정도로,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안보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 완전히 웃기는 소리지. 응? 완전히 웃기는 소리. 이른바 이명박 정권 대북 정책의 완전한 부활. 이 대북 정책도 완전히 반박근혜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대폭락 사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박근혜 팩터인 거야. 이른바 반박근혜 노선이 낳은 참사야. 딱 정리가 들어가. 박근혜 팩터. 네. 아니 누가 민생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어? 엄청나게 챙겨야지. 응?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게, 아니 죄연절에 5.18 광주 5월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민생을 챙기는 거야? 어? 누가 민생을 버리고 누가 이념만 챙기라 했냐고. 지금 이념을 자극하고 이념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대북 정책도 뭐야? 이게 결국은 뭐냐? 김대중 햇볕 정책, 노무현 대북 유화 정책, 이명박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천안함 침몰당하고 연평도 개박살 쑥대밭된 그 외교 정책, 저 잠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가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 총살당한 그런 정책을 지금 갖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보자. 친 DJ, 친 노무현, 친 이명박.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반 박근혜지. 박근혜 팩트인 거야. 여기다가 끼리끼리 인사. 김건희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했다면 돌아다니면서 이거 송대관에 네 박자 치겠어? 박상철에 무조건 불러대겠냐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건 완전히 권력 누수야. 권력 누수. 오죽했으면은 유근일 선생이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다그쳐야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잘 보세요. 반박근혜야. 쫙 흘러오는 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합성정권인 거예요. 반박근혜 정권. 반박근혜 노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딱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 지지율 폭락이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어. 어떻게 되느냐? 침몰하는 거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그 주도했던, 끌어왔던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통 주류 세력이 최소 10%에서 많으면 25%나 30%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 들으셔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절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잠재적 박근혜 지지 세력인 거지. 설명이 되는 거야. 설명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 뒤로 도망친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을 이대로 두고서는 절대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 자,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 그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 도리도리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꾼이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경제관료 이 양반을 가만히 두고서는 절대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방송을 제가 했잖아요. 어제 말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비서실장이 금년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5월 10일이잖아요. 근 한 달 전에 김대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을 세우는 기간이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절이라는 게, 당선인 시절이라는 게 정권을 세우는 기간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13일 임명을 받고서 인사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초대 비서실장을 그건 제가 그때 인수위 대변인 윤창중이가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비서실장을 소개한 거야. 왜 그러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무려 70일 동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서 어제까지 70일 동안 단 한마디를 하지 않다가 70일 만에 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개구일성이 뭔지 아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샤, 이게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 네? 7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완전히 숨어가지고 책 안 잡히려고 몸조심하고 그러고 있다가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 존재감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 난국에 정권 초반에 몰아치는 이 난국에 도대체 이 난국에 태풍이 몰아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달 이상 떠들어대니까 나와가지고 어제 하는 말이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이게 할 말입니까?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할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에 비서들이 설쳐서는 안 되는 거죠. 행정부에 대해서 정말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존재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록을 받아 먹으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일이 없다가 그냥 완전 이건 얼굴 도장 찍어 나온 거지. 빼꼼하게 저 여기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전형적인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경제관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전형적인 처세주의, 기회주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 최하위 상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경찰까지, 경찰서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까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나라가 됐어. 지금. 경찰서장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지금 데모하는 상태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느냐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그 비서실장이 문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제고 말이야. 권성동이가 문제다 말이야. 이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빼꼼히 문 열고 저 여기 있는데요. 저 누군지 아세요? 응? 차. 아니 대통령이 도스태핑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말이야 말 실수하고 말이야 민변으로 도배했다 뭐 전 정권에서는 뭐 이런 훌륭한 뭐 강요 장관들 봤습니까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뭐 나도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뭐 봉화 갔을 때 무슨 그 무당 시비 의혹 불러일으키는 그 여자 교수라는 충남대학교 무슨 무용과의 필라테스 담당 뭐 겸임검사라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필라테스 전공한 분이 그렇게 체격이 좋으실 수가 있어? 지금 농담하는 거야 지금? 설령 뭐 필라테스 뭐 겸임 교수라 하자 이거야. 뭐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뭐 봉화마을은 뭐 국민 누구나 가는 데 아닙니까? 뭐 권양수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뭐 부산에서 사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 빵집을 잘 알아서 안내받은 겁니다. 이런 소리야 해서 지지율 까먹으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숙지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정말 안정된 톤으로 실력 있게 컨텐츠 있게 야 윤석열 말이야 보니까 실력 있더라 야 실력 있더라 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홍보수석이든 말이야 최영범 내 언론계 후배고 김영삼 정권 시절에 청와대 출입 같이 했어요 SBS에서 전영학이하고 최영범 둘이 나왔어 그리고 저 지금 대변인하는 강인선 대변인도 내 언론계 후배고 내가 잘 알아요 월간 줬던 기자할 때도 내가 만나다 밥도 사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대통령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 대변인 이름 아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나오라 그래 지금. 전부 다 무슨 문자로 발표하고 뭐 공지로 발표하고 본인이 나서지를 않아. 홍보수석이라는 최영범은 어제 그저께 처음 나왔어. 이게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전부 다 몸만 사리는 거야. 응?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람이 나와서 어제 뭐라 그랬어? 이건 경찰의 난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졸로 보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졸로 보는 경찰의 난이야. 어떻게 울산 경찰서장이 데모를 주도하나. 한 명 무슨 직위해제할 게 아니야. 50명이 참석했는데 50명 전부 다 능지처참해야 될 거야. 이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야. 응? 경찰들이 간단한 세력인 줄 알아?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경찰공화국이었거든. 검찰 죽이고 그 권한을 다 경찰로 보내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다 뺏어다가 경찰을 줘가지고 경찰 조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이 된 거야. 이걸 왜 컨트롤 해야지? 이걸 통제를 당연히 해야지. 아니 경찰청장이 자기들이 치안감 인사한 거
대통령실에 추천한 거 그걸 발표해 버렸잖아. 그걸.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 국기문란이다.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경찰청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뭐 한 달 남았는데요 뭐 이러고 들어가 버렸잖아.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이걸.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탄핵 상황이 오니까 그 긴 세월 입 딱 다물고 쥐죽은 듯이 침묵하다가 탄핵되고 파면되니까 사표 쓰고 사라졌던, 응? 사표 쓰고 도망쳤다가 도망칠 줄 알았는데 박영수 특검이 잡아다가 감옥에 다 보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다 잡아놨잖아. 난 그런 상황이 떠올라요.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러냐? 경찰의 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래.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 응? 악역 안 하겠다는 거지. 김대기가 왜 몰라? 왜 엄청난 단어를 몰라? 부적절한 행위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키하고 무슨 부적절한 관계, 그 부적절한이잖아. 아무 영혼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장관했던 정경두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상사에서 불상사. 불필요한 불상사다. 지금 경찰서장이 다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는데 부적절한 행위래. 그럼 적절한 행위는 뭔데? 악역 안 하겠다는 거지. 응?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 기용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거야. 네? 이명박 정권만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대기예요. 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무현 정권 때 경제정책비서관, 이명박 정권 때 통계청장,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그야말로 인생 대박이야. 통계청장, 문체부 2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4대 정권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경제관료지. 그러다가 이명박계가 완전히 이제 집권하니까 슬그머니 대통령 비서장에 와가지고 입 딱 다물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숨어 지낸 거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거의 100% 똑같은 관료에 전형적인 처세주형 인물,
1956년생. 네? 한덕수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 행정고시 봐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다 말아먹은 사람이야. 응? 김대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건 정말 이골이 난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질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 제기하니까 빼끗이 나와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거 시켜도 못한다. 우리는 정말 이 정권에 시비 거는 놈들만 나와라 말이야 하면서 맞짱 뜨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다 말이야. 설명하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윤석열 대통령 그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권양숙 방문할 때 민간인 수행하고 한남동 공관 쇼핑하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 채용하고 용산 집무실에서 기념사진 찍고 개 데리고 기념사진 찍고 대통령실 그 용산 거기에 5층에다가 김건희 영부인 집무실 만들고 검사로 도배하고 검사로 다 도배했잖아. 대통령실 다 도배로 검사 출신 다 시키고 수사관 출신 윤석열 대통령 그 집무실 실장 시키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사시키고 정부 주요 기관 검사로 다 도배해버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 변호사 시키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 강릉 우사장 동해 황 사장 을가 육촌 아빠 찬스 이건 지금 지지율이 지금 32% 30대 초반 정도만 된 것도 이건 기적이야. 일체 못 막았잖아. 쓴소리도 못하고.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도련한 전략가들로 다 바꿔버려야 돼. 응?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을 개편하지 않고 지지율을 올리겠다? 뭐 올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도 이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손 털면 되는 거예요.